배우로도 잘 알려진 이하린 사모가 개척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더누림교회 사역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한 명절 후유증 극복 방법을 살펴봅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리회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배우 이하린 사모가 지난해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하린 사모와 남편 조윤영 목사가 세운 더 누림교회는 몇몇 청년들과 즐거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 더 누림교회의 사역 이야기를 오현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에서 개성 넘치는 조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오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배우 이하린 씨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모처에 더누림교회를 개척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편 조윤영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한 이하린 사모는 교회에선 사모의 역할로 사역을 하는 한편 배우란 직업을 살려 크리스천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때 또 아내한테 연기를 배우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같이 공부했던 지체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하린 사모는 배우란 직업이 사역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미 매체를 통해 알려진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거리감 없이 다가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 씨의 활달한 성격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값진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두 부부는 정기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성경적으로 상담까지 해주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하린 사모는 교회 공동체를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무조건 사명이 먼저였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만큼 사명은 그 뒤에 따라가더라고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뒤에 사명이 따라오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확해지더라고요. 더누림교회는 그동안 교회 성장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신앙 성숙을 위한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이들의 귀한 사역의 한 후원자는 교회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영등포 일대에 장소를 제공하기도 해 이달 교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배우 선배이기도 한 이하린 사모를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많은 자랑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늘 촬영 현장에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사모님이 계신 그 더누림교회는 어떤 곳일까라는 궁금증도 계속 있었고요. 정말 본이 되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 더누림교회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조윤영 목사는 자신 또한 청년의 때를 겪으면서 지금의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지 공감한다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신앙 성장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명절이 끝나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일과 회사 일 모두를 챙겨야 하는 직장인들은 명절에 피로가 더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한 명절 후유증 극복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2,229명 중 명절 후유증을 경험해봤다는 응답자는 52%였습니다. 명절 후유증이 나타난 형태론 스트레스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의욕상실, 피로, 소화불량, 두통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명절 후유증 극복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생활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한 번 잘 때는 깊게 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업무 도중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고 점심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명절 기간 과하게 음식을 섭취했다면 소화불량 등 위장 질환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이후엔 기름지고 과한 음식에 지친 속을 달래줄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피로회복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구티비가 설 명절 기간 국내외 작은 교회들의 특별한 사역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종로엔 조금 특별한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길 위의 교회인데요. 박운철 목사는 교회 이름처럼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길 위에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 위의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금속 매장이 즐비했던 서울 종로구 예지동. 한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거리는 재개발 지역이 되며 인적 드문 공간이 됐습니다. 썰렁한 골목 한쪽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를 따라가 보니 교회가 있습니다. 노숙인과 독거노인 사역을 감당하는 길 위의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중엔 공원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교회에 잠시 들렸다 수년째 다니게 된 분들도 상당수입니다. 찬양 소리가 들려갖고 그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찬양이 너무나 은혜스러워갖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래갖고 다음부터 또 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와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길 위의 교회는 매주 수요일 2시 종묘공원 인근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근처에 지나가던 누구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 위의 예배입니다. 야외에서 드려지지만 예배 집중도는 최고입니다. 예배 후엔 어르신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어르신들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길 위의 교회 박운철 목사는 공원에 계신 어르신 누구나 부담 없이 복음을 접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저 주변 외진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박운철 목사가 길 위에서 사역을 시작한 건 올해로 8년 차입니다. 낯선 목사의 등장에 텃세를 부리던 종묘공원 어르신들은 이젠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처음엔 쓰레기장 같았던 예배당도 이젠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 목사는 교회를 건축할 돈으로 어르신들을 더 섬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길 위의 교회의 바람은 단 하나. 평균 나이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게 가장 보람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 2년처럼 찾아왔던 길 위는 이제 박운철 목사에게 최고의 사역터가 됐습니다. 어르신들로 북적이는 종묘공원. 박 목사는 오늘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난민 가족의 추방을 막기 위해 3달 넘게 예배를 드려온 네덜란드 교회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헤이그의 베델 교회는 정치적 망명 신청이 기각돼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아르메니아 난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덜란드 법에 따르면 예배 시간엔 경찰이 교회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네덜란드 각지에서 기독교인들이 몰려들었고 입장권을 받아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96일 동안 계속된 예배는 마침내 정부가 추방 절차를 중단하고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끝이 났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목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가 약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110년 된 나무가 멋진 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등장하는 나무집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데요.
이는 공공도서관 사서인 샤랄리 아미티지 하워드가 떠올린 아이디어입니다. 샤랄리는 집 앞에 오래된 나무가 썩기 시작하자 나무를 보존하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그녀는 비영리 단체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아 나무의 윗부분을 베어내고 속을 파낸 뒤 책꽂이를 설치했습니다. 지붕과 유리문을 씌우고 등불을 달자 금세 멋진 도서관이 됐는데요. 이는 리틀 프리 라이브러리가 지은 도서관 중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에선 체감온도 영하 40도의 기록적인 한파가 호주는 영상 46도를 웃도는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는 최저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고 일리노이주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반대로 남반구의 호주엔 영상 46도에 이르는 폭염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엔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49.3도를 기록하면서 물고기 100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같은 기상이변이 모두 지구온난화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전에 겪지 못한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